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바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주간 브리핑 먼저 가져가면, 자, 애플의 낙폭이 좀 있었던 한 주였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섹터 기준으로 헬스케어에서 약세를 좀 보여줬었던 한 주였죠. 자, 구글 이슈도 있었고, 자, 일단 한 주 기준입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내용 자체가 아니고, 한 주 기준에 대한 내용 자체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시간 기준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로 볼 수 있었던 거는 또 FMC. 일단은, 자, 경제평가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FMC에서 GDP는 1분기 소폭 감소했고, 민간 소비는 3%로 견고하다. 소비는 둔화, 그리고 장비 및 무형자산 투자는 반등을 했다. 월 평균 15.5만 개 고용 창출했고, 실업률 4.2%대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이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속도로 상승 중이고 총 PC는 2.3%, 근원 코어 쪽 PC 같은 경우 2.6%.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장기 기대에 대한 2%에 좀 접근을 했다. 긍정적으로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번 통화정책 결정 자체는 자 4.25%에서 4.5% 동결로 유지를 했죠. 일단 사실 이번 내용 자체에서 이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자, 동결은 유지했고 자산 축소는 계속 진행하고 정책 기조는 인내심을 유지하며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 변동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이번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다음 6월 말에 있을 FMC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를 얘기를 했던 거죠. 확실히 이 내용 자체를 유지했었던 내용 자체는 관세랑 정책 불확실성이 일단은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관세 영향 지금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을 일으키고 성장 둔화와 실업 증가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물가 자체는 일부 일시적이나 지속적일 가능성까지도 배제 못한다. 근데 이제 원러 같은 경우는 좀 나와서 일시적일 것이다. 지금 뭐 금리 인하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연준 의장을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명의 이사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을 뽑는 건데 원러가 지금 트럼프의 눈에 일단은 좀 최대한 띄게 하기 위한 이빨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가져보고요. 어쨌든 뭐 5월 내년 5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임기를 채울 것 같아요. 자, 질의응답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인플레, 실업 둘 다 리스크가 있고 관세 효과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어서 방향 결정이 어렵다. 뭐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관세 지속 시 1년간 진전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내용 자체는 아직도 얘기를 좀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자, 경제 전망 바꿀 잠재력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중요한 내용 자체, 뭐 연임 후 잔류 여부에 대한 내용 자체, 다른 질문도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고 현재 임무에 좀 집중하겠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팅 요청 여부에 대해서는 의장이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일은 없다. 회의는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일단은 좋은 얘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파월이 무작정 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 역시도 좀 말을 아끼지 않을까. 근데 뭐 아직 이 내용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좀 배제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시장이 다시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현 시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상회해서 일단은 급등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일단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시간대인데 어, 지금 나스닥 역시 하락폭을 지금 또 다시 딛고 반등 흐름 자체를 또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반도체를
대한 내용 자체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를 철회하겠다. 이렇게 좀 내용 나와주면서 또다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내용 자체는 좀 시간이 좀 길어서 어쨌든 바이든이 행했었던 내용들 자체를 좀 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규제 완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거는 구글 검색 엔진 점유율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애플 부사장 에디큐가 이제 AI 챗봇 사용 증가로 인해서 사파리 검색량이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 이는 구글 검색 엔진 의존도가 줄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AI 기업, 일단 오픈 AI 그리고 이제 퍼블렉시티, 엔스로픽이 이제 구글 대체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 사파리의 AI 기반 검색 옵션 추가 계획까지 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글이 어떻게 보면 수요일자 야간에 일단 좀 급락을 보여줬었죠. 이런 우려나 내용 자체로 그래서 이제 7.5% 이상 급락까지 좀 보여주다가 지금 일단은 또 반등 흐름 자체도 일단은 또 다시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일단 좀 반등을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2만 자리값 나스닥 기준, 선물 자리값 기준으로 2만 자리값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현재 내용 추세나 움직임 자체 본다라고 하면 오늘자 지금 하락폭 딛고 단기간에 지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시장 200까지 지금 숨도 안 쉬고 올라와 주고 있는데 자, MB,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M7들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 자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현 상황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M7들 쫓아 들어가는 거는 제가 지금도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쫓아 들어가는 것보다 외적으로 지금 일단 최근에 조정받았었던 기업들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내용 자체는 QR코드 참여해 주시면 거기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